킴스 푸드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6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산업기사 문제 중에 세 번째 과목 식품 가공학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계량식 간장의 장다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계량식 간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양조 간장입니다. 이 양조 간장에 있어서 장다림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장다림은 고온으로 살균하는 과정을 의미해요. 즉 살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살균 과정의 가장 큰 목적은 뭐겠어요? 미생물학적인 안전성을 유지하는 거겠죠. 이와 동시에 효소를 불활성화시킵니다. 고온에서 가열하기 때문에 갈색이 향상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나쁜 냄새는 날리고 독특한 향을 부여하게 됩니다. 또 고온에서 살균하기 때문에 청징, 이게 뭐예요? 클래리피케이션, 즉 불순물을 제거해주게 됩니다. 세 가지는 맞는 거고요. 숙성시간, 숙성은 살균 이후의 과정이 아니고 숙성이 된 다음에 장다림, 살균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숙성시간을 단축한다는 게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장다림이 고온에서 살균하는 과정인 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현미는 어느 부위를 벗겨낸 것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쌀의 도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쌀 도정 과정 중에 현미라고 하는 건 가장 바깥에 있는 왕겨층을 제거해 준 겁니다. 그 안쪽에 뭐가 있어요? 과종피가 있고 겨층이 있습니다. 겨층을 제거한 건 5분도 50% 제거한 거, 7분도 70% 제거한 거, 그리고 다 제거한 백미 등이 있죠. 마찬가지로 과종피를 제거해 준 뭐예요? 백미가 되겠습니다. 현미는 원래 있던 벼 부분에서 왕겨층만 제거해 준 걸 현미라고 부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버터를 만들 때 크림층의 지방구막을 파괴시켜서 버터 입자를 생성시키는 과정을 물어보고 있어요. 버터를 제조시키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우유 부분에서 크림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이를 중화시켜요. 중화시키고 나서 살균합니다. 살균해주고 나서 냉각을 시키고요. 냉각 다음에 숙성을 시키고 그리고 교동을 시키고 연합을 시킵니다. 다른 과정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크림 분리하는 거 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중화도 알 거예요. 살균 너무 잘 알고 있고 냉각도 알고 있고 숙성도 알고 있습니다. 교동과 연합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숙성이라고 하는 건 교동 전에 냉각 그리고 저장시키는 과정이죠. 냉각해서 저장해주는 과정이고요. 교동이라고 하는 과정이 보기에 나온 것처럼 크림층의 지방구막을 파괴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게 교동이고요. 정답은 1번이고 그럼 연합은 뭐냐? 연합은 버터의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우리 팔기 전에 뭘 만들겠어요? 교동시켜서 버터 입자를 만든 다음에 버터의 덩어리를 만들어줘야겠죠. 이 과정을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중화는 중성의 pH로 만들어주는 거겠죠. 정답은 1번 지방구막을 파괴시켜 버터 입자를 생성시키는 것은 교동, 그리고 버터 덩어리를 만드는 건 연합이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두부의 응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두부의 응고는 다양한 팩터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응고 온도가 영향을 미치겠죠. 응고제 어떤 거 썼는지 영향을 미칠 거고요. 또 응고제를 얼마나 많이 넣는지가 영향을 미치지만 응고제의 색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정답은 1번이고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틀리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꼭 맞춰주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달걀이 얼마나 신선한지, 선도라고 하는 거 신선한 정도죠. 신선한 정도의 간이 검사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달걀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외관적인 방법과 내관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관법,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얼마나 신선한지 파악하는 방법은 맞고요. 지능법은 뭐냐? 지능법은 좀 생소하죠. 지능법은 소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데 신선한 계란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건 소리가 많이 나겠죠. 이렇게 소리를 통해 확인하는 게 지능법. 투시법은 계란의 안쪽을 확인해서 난백, 흰자와 난황, 노른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투시법입니다.
건조법은 계란을 건조시키는 건데 이걸 가지고 신선한 정도, 선도를 확인할 수는 없겠죠. 정답은 4번 건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육질, 고기 얘기하는 거겠죠. 육질의 결착력과 보수력을 부여하는 첨가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MSG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이건 뭐예요? 맛을, 감칠맛을 부여하는 거죠. ATP는 에너지 소스예요. 에너지원이고, BHA는 뭔가 이것도 많이 들어봤죠? BHA는 대표적인 항산화제입니다. 3번에 나와 있는 인산염이 보수력, 물을 흡수, 물을 가지고 있는 성질을 부여합니다. 뭘로 쓰일 수 있겠어요? 안정제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인산염이 육질의 결착력, 얼마나 더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보수력, 얼마나 수분을 더 잘 가지고 있는지를 부여하는 첨가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의 인산염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유지의 정제 공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지는 우리가 추출한 다음에 다양한 정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유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정제 공정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지 정제에는 뭐가 있었죠? 우선 탈검을 했었고요. 중화는 뭐예요? 이건 탈산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탈색을 했었고 탈취를 했었어요. 자, 이 모든 과정이 다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중화, 탈산이 첫 번째 과정이고 그 다음에 탈검, 탈색, 탈취와 윈터리에이션의 과정을 겪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 이 두 개는 바뀔 수 있습니다. 탈검 한 다음에 탈산, 중화를 시킬 수도 있어요.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거 바뀐 게 정답이 있지 않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1번에 탈검으로 나온 건 처음이 탈검으로 나온 건 그 다음이 탈취로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되지 않겠습니다. 정답은 3번에 나와 있는 중화, 탈검, 탈색, 탈취, 윈터리제이션의 과정입니다. 윈터리제이션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윈터리제이션은 우리 이 지방이 낮은 온도에서 겨울철에 서로 뭉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미리 온도를 낮춰서 뭉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해 주는 게 윈터리제이션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밀가루 가공식품 중에 빵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밀가루 반죽의 가스는 첨가하는 효모를 뭘 첨가하죠? 사카로마이시스 세레위지의 작용에 의해서 생성이 되죠. 맞고요. 이 밀가루는 빨의 골격을 형성하고 또 생성되는 가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맞죠? 그리고 소금은 부패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할 수 있겠죠. 머리에 넣쳐서 수분 활성도도 낮추고 삼투 현상을 유도함으로써 그리고 향미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설탕은 왜 들어가죠? 설탕은 제빵을 하는 데 있어서 감미료로 쓰이죠. 단맛이 내는 물질로 쓰입니다. 발효 공급원 중 하나예요. 발효를 시킬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탄수화물이라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겠죠. 여기까지 맞는데 전분의 노화를 촉진할까요? 우리 빵은 전분에 호화시키는 거지 노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노화는 억제해야겠죠. 설탕은 전분의 노화를 억제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만 나오면 정답률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계산 문제 차근차근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 D밸류와 G밸류가 나왔어요. D밸류, G밸류는 늘 들어도 헷갈리죠. D밸류는 뭐예요? 해당되는 온도가 밑에 나왔죠. 121도씨에서 미생물이 10분의 1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121도씨에서는 미생물이 10분의 1로 감소하는데 0.2분이 걸린대요. G값은 뭐예요? G값은 온도를 더 올렸을 때 이 시간이 얼마나 더 감소되는지 10분의 1로 시간이 단축되는데 필요한 온도 상승 점수입니다. G값은 온도예요. 즉 10도씨를 더 높여주게 되면 121도에서 131도씨를 올리게 되면 예를 들어 올리게 되면 시간이 0.2분에서 10분의 1로 감소합니다. 0.02분이 되겠죠. 자, 근데 118도래요.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온도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낮아졌어요. 자,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릴까요? 덜 걸릴까요? 온도가 낮으니까 살균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겠죠. 자, 그러면 일단 0.2분보다 시간이 더 걸려야 돼요. 얘랑 얘는 빼주셔야 됩니다. 직관적으로 우선 확률을 높여볼게요. 그럼 0.5분 아니면 0.4분이에요. 자, 여기서 계산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지금 온도 차이가 몇 도나요? 보통은 이 온도 차이를 10도로 주는데 여기는 온도 차이를 3도씨로 줬어요. 3도씨로 주고 지금 3도씨로 줬으니까 힌트를 줘야겠죠. 3도씨 차이일 때 0.3일 때 몇 배가 차이 난대요?
2배가 차이 난대요. 자,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3도씨 차이 날 때 2배가 차이 난다. 그러면 원래는 0.2분이 걸렸다. 2배가 길어져야 된다. 몇 분이겠어요? 0.4분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보통 10도씨 차이로 줘요. 만약에 10도씨 차이면 몇 분이 되겠어요? 여기서 10을 곱해줘야겠죠? 2분이 될 텐데 지금은 10도씨 차이가 아니라 3도씨 차이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D밸류와 G밸류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풀이 과정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기출문제집이 있다면 이전에는 이런 D밸류와 G밸류가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나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밀봉 두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문제도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생소한 문제가 나왔는데 자, 1 시밍롤과 2 시밍롤인가 나왔습니다. 이거 뭐에 대한 문제냐면 캔 통조림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여전히 이렇게 생긴 캔 통조림을 많이 먹죠. 이 통조림을 뭐 하는 거예요? 포장할 때 관련된 용어입니다. 이 캔 통조림을 포장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뚜껑 부분과 옆면을 잘 밀착을 시켜야겠죠. 잘 밀봉을 해야겠죠. 이 밀봉시킬 수 있는 거 기계가 시밍롤입니다. 이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1 시밍롤과 2 시밍롤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 시밍롤로 처음에 대략적으로 포장을 해주고요. 2 시밍롤로 완전히 캔 통조림의 뚜껑과 옆면을 부착시킵니다. 그러면 1 시밍롤과 2 시밍롤 중에 밀봉 두께와 관련 있는 건 뭘까요? 처음에 대략적으로 밀봉하는 과정일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완전히 밀착시키는 과정일까요? 바로 완전히 밀착시키는 과정입니다. 제2 시밍롤이 밀봉 두께와 관계가 있어요. 그럼 압력이 강하면 두께가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압력이 강하면 두께는 작아지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직관적으로 1 시밍롤과 2 시밍롤 중에 어떤 게 밀봉 두께와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압력이 강하면 두께가 작아질지 아니면 커질지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관련된 문제를 기억하고 비슷한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유통기간 설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유통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통해서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겠죠. 다양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번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같이 볼게요. 실험에 사용되는 검체래요. 검체는 뭐예요? 예를 들어 두부의 유통기한을 설정한다고 하면 두부를 가지고 실험을 해야겠죠. 우유의 유통기한을 설정한다고 한다면 우유에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실험이 대상이 되는 물질이 검체라고 부릅니다. 검체는 시험용 시제품,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 실제 유통되는 제품이 모두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우유를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데 다른 공장에서 만든 걸 가지고 유통기한 시험을 진행해요. 그러면 유통기한이 조금씩 다르겠죠. 공정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냐? 실험에 사용되는 검체는 우리가 생산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한 공정으로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 유통기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틀린지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도 일종의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률이 좀 낮은데 같이 볼게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 조금 어려워할 수 있지만 과연 이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지,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뭐에서 뭐를 빼줘야 될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분모 먼저 볼게요. 분모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세 가지 중에 담을 과일의 무게가 들어가야 될까요? 주입할 당액의 무게가 들어갈까요? 내용물의 총량이 들어가야 될까요? 이 당액의 당도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주입할 당액의 무게가 들어가야겠죠? 분모에는 W2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어렵지 않게 골랐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헷갈리는 건 이거에서 이걸 빼줘야 되나? 이거에서 이걸 빼줘야 되나? 헷갈릴 거예요. 자, 이 당액의 무게는 플러스 값이에요. 그럼 이것도 위의 값도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줘야 돼요. 그럼 어떤 게 큰 건지 한번 볼게요. 1번을 보시면 담을 과일의 무게에서 뭐를 곱했어요? 규격 당도를 곱했습니다. 과일의 무게에 당도를 곱했어요. 그리고 뒤에는 내용물의 총량에 과일의 당도를 곱합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죠. 내용물의 총량에는 뭐를 곱해줘야겠어요? W3는 개관, 열었을 때의 당도를 곱해줘야겠죠. 담을 과일의 무게는
과일에 당도를 곱해줘야겠죠. 그래야 당도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뭔가 이상해요. 그러면 1번은 아닐 거예요. 2번을 같이 보시면 이게 맞습니다. 더 큰 값은 뭐예요? 내용물의 총량에서 규격 당도를 구한 게 그 중에 일부인 다물 과일의 무게에서 과일의 당도를 곱한 것보다 얘보다 얘가 값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값을 통해서 네 가지 중에 정답은 2번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웠을 수 있지만 차근차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1단계는 뭐예요? 분모에 뭐가 들어가 있지 판단을 해라. 2단계는 분자에 있어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그리고 서로 곱하는 게 잘 맞는지 매칭이 되는지를 확인해라 라는 과정을 통해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감압 건조에서 공기 대신 불활성 기체를 사용할 때 가장 효과가 큰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감압 건조는 뭐예요? 압력을 낮춰서 건조시키는 가장 표준적으로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때 공기를 쓸 수도 있지만 불활성 기체는 뭐가 있죠? 헬륨이냐? 또는 아르곤 등이 있죠. 이런 걸 사용할 때 가장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불활성 기체는 뭐가 낮아요? 반응성이 낮겠죠. 반응을 잘 안 해요. 반응을 안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비용이 감소하나요? 아니죠. 건조 시간이 단축될까요? 아니에요. 경화가 방지될까요? 아닙니다. 바로 산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산화는 왜 생겨요? 반응성 때문에 생기죠.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생깁니다. 불활성 기체는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산화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원료 1000kg에 대해서 레닛은 뭐예요? 우유의 응고 요소입니다. 우유를 뭉치게 해서 뭘 만들어주는 거? 치즈를 만들어주는 건데 얼마나 넣어줘야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 레닛은 얼마나 넣어줘야 되냐면 원래 원요유의 0.002에서 0.004%를 넣어줘야 됩니다. 선생님 답이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0.00이 없는데요?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퍼센트니까 어때요? 100kg 있을 때 0.002에서 0.004kg입니다. 퍼센트의 기준은 그렇죠. 100단위예요. 근데 원료유가 얼마 있대요? 1000kg 있대요. 곱하기 몇 해줘야 돼요? 10 해줘야 됩니다. 그럼 네 가지 중에 답은 뭐겠어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육제품을 우리 훈연, 연기를 통해서 가열을 시킵니다. 가공을 하는데 이때 항산화 작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성분을 물어보고 있어요. 연기 성분엔 뭐가 들어있냐면 페놀류가 들어있습니다. 페놀류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럼 일단 정답은 뭐겠어요? 페놀류예요. 자,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게 뭐가 있냐면 페놀류뿐만 아니고 메틸알코올, 살균 작용을 한 메틸알코올도 들어있고요. 또 카보닐류도 들어있습니다. 카보닐류는 어떤 역할을 하냐? 향미를 부여해요.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산화하는 건 뭐예요? 페놀류가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통조림을 우리가 가열한 다음에 다시 온도를 낮춰줍니다. 냉각하는 효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왜 냉각을 해줄까요? 너무 온도가 높으면 호열성은 뭐예요? 높은 온도를 좋아하는 세균이 발육할 수 있겠죠. 따라서 온도를 낮춰주는 게 좋을 거고, 온도가 높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관이 부식되기가 쉽습니다. 부식은 온도가 높을수록 잘 되죠. 또 식품이 과열되면 어때요? 품질이 저하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식히면 뭐가 좋겠어요? 품질을 더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냉각을 하는 건 뭐예요? 한 스텝을 더 추가하는 거예요. 세균에서 온도가 높은 걸 다시 냉각을 시키는 건 스텝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 능률이 상승되는 건 아니겠죠. 오히려 스텝이 더 늘어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 꼭 맞춰주셔야 되는데 이전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마요네즈 제조 시에 유화제, 물과 기름이 섞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건 뭐였어요? 마요네즈 뭘로 만들죠? 계란의 노른자. 계란 노른자 뭐라고 불러요? 난황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기억하면 좋을 거 뭐예요? 난황의 어떤 성분이? 레시틴 성분이 유화제 역할을 합니다. 같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동물의 사후경직. 동물을 우리가 잡고 나면 도축을 하게 되면 몸이 막 딱딱해지죠. 몸이 왜 딱딱해지냐 물어보는 문제인데 근수축의 결과로 생긴 단백질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이러한 동물의 근육세포에는 뭐가 들어있죠? 근육에는 수업 시간에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액틴이라는 물질이 들어있고 미오신이 들어있습니다. 이 액틴과 미오신이 서로 결합을 해요. 그래서 뭐를 생성해요?
자, 두 개 이름 합치면 뭐겠어요? 액토미오신을 형성을 합니다. 이 액토미오신이 형성되면서 근육 조직이 강하게 수축하게 되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사후경직과 관계된 단백질은 액틴과 미오신이 합쳐져 있는 액토미오신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쌀의 도정도 판정에 이용되는 시약을 물어보고 있어요. 쌀의 도정, 쌀이 얼마나 도정됐냐? 도정에 따라 뭘로 나뉘어요? 현미와 백미로 나뉘게 되죠. 현미는 도정을 덜한 거, 백미는 도정을 더한 겁니다.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구아이아 알코올은 어디서 나왔어요? 구아이아 알코올은 알리사이클로바실러스라고 하는 미생물이 생성하는, 주스에서 생성하는 물질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지 않고요. 루골 많이 들어봤죠? 루골을 정답으로 고른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뭐예요? 많이 들어봤지만 그람 염색법에서 쓰이는 시약이었죠. 따라서 아니죠. H2O2는 과산화수소도 아니고요. 정답은 1번 MG 시약입니다. 이 MG 시약은 쌀의 도정도 판정이 이용되는데 뭐를 판정할 수 있냐면 백미와 현미. 우리가 백미를 만들 때 혹시 현미가 남아있을 수도 있죠. 현미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MG 시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쉬운 거에 비해서는 정답률이 좀 떨어지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아닌 걸 물어보고 있어요. 길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로 나타내고요. 용량은 리터랑 밀리리터, 압착 강도는 뉴턴으로 나타냅니다. 열량은 와트로 나타내요? 가전기기예요? 아니죠. 식품에서 열량은 어떻게 나타내요?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로 나타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지만 헷갈려서 아마 24%의 오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품에서의 열량은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로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60번 문제까지 해서 2020년 6월 6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산업기사 문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좀 어려웠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